Lesson 5. Cultures Around the World.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가를 학습할 시간입니다. 오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니까 내용이 재미있을 것 같죠?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그래서 너희 intangible 하면 만질 수 없는 무형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무형 문화유산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장 시작할게요. When we talk about a country's cultural heritage, we tend to view it only as monuments. 여기까지만 먼저 웬 네모 치시고요. 우리가 talk about a country's cultural heritage. 한 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we tend to view it. 자, 우리 tend to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 있죠?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그것을 오로지 as monument, 기념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문화유산에 대해서 생각해봤니? 하면 머릿속에 따다닥 떠오르는 게 보통 기념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체가 있는 그런 문화유산을 많이 떠올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앞에 있는 a country's cultural heritage를 가리키겠죠. 너희가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A country's cultural heritage 써주면 되고, 그래서 기념물은 이제 예시를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such as는 뭐뭐 같은이죠? 뭐와 같은. 뒤에 보니까 pyramids in Egypt,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or 경복궁 in Korea, 한국의 경복궁과 같이 이렇게 기념물로서 그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In fact, 사실 실제로 임팩트 나오고 나면 앞에 나왔던 내용을 약간 반박할 때도 있어요. 사실상 실제로는 it also includes the living tradition of people such as oral storytelling, performing arts, rituals and festival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은 또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living tradition을요. 살아있는 전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람들의 살아있는 전통을 역시나 포함합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country's cultural heritage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그 한 나라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또한 살아있는 전통을 포함합니다. 어떤 것에? 사람들의. 그래서 예로 든 게 뭐냐면 such as부터 끝까지 괄호 묶으시고요. 어떤 거와 같은 1번 oral storytelling이라고 해서 우리 말로 하는 oral 하면 말로 하는 이야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erforming arts라고 해서 우리 perform 하면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연 예술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공연 예술이나 아니면 rituals 하면 이게 3번 의식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 festival. 이렇게 네 가지와 같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전통도 역시 포함합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These are a country'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것들 있죠? These가 가리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은 한 나라의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An understan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different societies will promote cultural diversity. 여기까지만 먼저요. 그래서 오브부터 heritage까지 한번 묶고 오브부터 societies까지 묶으시고 그럼 이제 will이라는 동사가 보이시죠? will promote. 그러면 주어가 이제 조금 기니까 해석을 해보시면 무형 문화유산이죠. 누구의? 서로 다른 사회에서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른 사회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는 will promote,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 promote에는 촉진시키다, 홍보하다 뭐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촉진할 거냐면 cultural diversity, 문화적인 다양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encourage, 자 이게 두 번째 동사가 되겠네요. 이렇게 첫 번째가 will promote, will encourage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장려할 것입니다. 우리 encourage는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어울리게 장려하다로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것을 장려할 거예요? Respect for other ways of life.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배우면 이 사람들이 이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한 존경도, 존중도 장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촉진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한 존중을 장려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That is why UNESCO is devoted to blank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traditions around the world. 자, 그러면 너희는 빈칸을 preserve랑 preserving 중에 골라보실게요. 네, 고르셨나요? 정답은 preserv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be devoted to라는 표현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우리 devote는 원래 이렇게 수동태 형태가 아닐 때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devot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to하고 to 이하의 또 목적어가 나와서 목적어를 to 이하하는 것에 전념하다, 전념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devote myself to 뭐뭐뭐 하면 내 자신을 어떤 것에 전념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디에 전념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전념하다 라고 하려면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어서 I am devoted to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어디에 내가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유네스코가 어디에 전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서 to는 너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예요. 어떤 것에 하기 때문에 이 to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어떤 것에라고 그러면 우리 명사형을 골라주셔야겠죠? preserve는 동사로 보존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명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ing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preserving, 보존하는 것에 전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을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tradition, 그래서 중요한 무형 문화 전통에 대해서 전념을 하고 있죠.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석하고 빈칸 preserving까지는 골랐는데요. That is why,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문장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제 앞장서서 전 세계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이유 있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이 문화적인 다양성을 촉진하고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한 존중도 장려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가 전념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을 전통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that is why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또 이번 과의 핵심 문법이기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오늘 배워야 될 표현 why가 되겠고요. 너희가 관계부사 뭐 where나 when, how 이런 것들 들어본 것처럼 why도 역시 관계부사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 문장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사니까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문장이 두 개였을 거예요. 근데 관계부사가 그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두 개의 문장으로 끊어서 나타내보면 1번 That is the reason.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 UNESCO is devoted to preserving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traditions around the world. 방금 했던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for some reason 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네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유네스코는 전념을 하고 있다.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원래 있었는데 겹치는 단어가 그쵸. reason이 보이죠. 그래서 이유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우리가 관계부사 y를 붙여서 연결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That is the reason 요 단어랑 그다음 뒤에 있는 for some reason이 겹치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에 y를 넣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계속 이제 이거 여러 번 했죠? 유네스코가 보존하는 데 전념을 하는 이유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문장을 바꿔서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부사 y는 두 개의 절을 하나로 만들 때 어떤 거? 일단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접속사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유를 나타내주는 그런 부사 역할을 해주는 표현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우리 교과서에 그러니까 the reason why라고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that is why 그다음에 why 앞에 the reason이 안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the reason why라고 나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That is the reason UNESCO is devoted to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우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the reason을 생략해버리고 why를 남기는 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at is why UNESCO is devoted to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선행사 the reason과 관계부사 why가 함께 사용될 때는 둘 중 하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문법상, 핵심 문법사항이 나와서 정리를 잠깐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The following cas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그 다음에 컴마가 보이시나요? 컴마 이렇게 나오시고 또 이제 길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서 볼게요. The following cases. 다음에 오는 사례들은 어떤 것에 intangible heritage까지 묶으시면 무형문화유산의 다음에 오는 사례들은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의 예시가 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례들은 designated by UNESCO니까 우리 유네스코에 의해서 designate을 우리 공식적으로 임명하다, 지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지정된 유네스코에 의해서 지정된 문화유산의 다음에 오는 사례들은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컴마는 이제 괄호 안에 넣어주시고 나중에 해석하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서는 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누가 지정이 된 거죠? 문화유산의 사례들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 문화유산의 사례들을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는 관계대명사 위치와 비동사 아가 생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hich are designated by UNESCO. 그래서 유네스코에 의해서 지정된 다음 문화유산의 사례들은 share, 그 다음에 shares 중에 골라주실게요. 네, 고르셨나요? 정답은 share가 정답이 되겠죠? 그 이유는 뭐죠? 여기는 앞에 주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앞에 있는 following cases가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들은 share,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two common feature, 두 개의 common 하면 공통의 란 뜻이 있죠?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대요. 무형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가 지정한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은 1번, they are all performing arts. 그들은 모두 여기서 이제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그쵸.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the following cases를 가리키겠죠.
그들은 모두 performing art.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얘는 공연 예술입니다. 공연 예술 위주로 사례가 나올 건가 봐요. 그리고 and they are all related to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그래서 이거는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게 두 가지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도 역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the following cases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여기에 첫 번째 특징이 있었고, 여기에 두 번째 특징이 나온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그것들은 모두 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게 되겠죠.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 삶과 관련된 것과 그리고 특히 그것 중에서 공연 예술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내용은 예측이 되시겠지만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공연 예술에 속하는 그런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들이 막 나올 거예요. 처음 들어본 것도 있을 거고 아마 본 적이 있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 관련된 내용이니까 재미있게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